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14년도 초에 했는데 그때 제 회사 동기들 중에 결혼 빨리 한 친구들 쌍자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 한 분이 좋은 제안 같은 걸 해주셔가지고 자, 어떤 걸 이제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면은, 이제 92년생이 30살이다. 30살 들어갈 때 저의 생각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사실 뭐 저보다 뭐 나이가 더 있으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굳이 뭐 제가 정답도 아닌데 이런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스크립트를 적어봤어요. 근데 적어봤는데 또 이게 지금의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다. 사실 이게 30살한테만 필요하고 뭐 20대 후반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인드가 결국엔 저한테도 필요한 거더라고요. 자, 일단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0살 들어갈 때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면 좀 좋았을 것 같냐, 저의 어떤 반성과 후회를 좀 섞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직장인들 보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 자, 이직하려면 빨리 결정하세요. 이직하려면 빨리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최악이 뭐냐면, 이직을 해야지 마음만 먹고 스트레스는 받을 대로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이직을 시도를 했었죠.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됐죠. 안 돼서 이렇게 됐죠. 결정을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차라리 첫 직장이 물론 중요한데 들어가서 딱 감을 딱 잡았는데, 야, 요건 내가 롱런은 둘째치고 내가 이 뭐 중장기에서 중기도 못 가겠다. 그래서 한 5년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게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 보니까 30대 뭐 후반, 40대 돼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전혀 새로운 뭔가 업종에 간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능한 나이대는 30대 초반까지,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초반까지는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섹터가 다른 곳으로. 그럴 가능성이 큰 나이대가 30대 초반대이니까 요건 이제 데드라인이 잡혀 있는 거죠.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에 따라서. 이직 결정을 마음으로 먹었으면 빨리 시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 근데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져가서 제가 실패했던 것 같냐면, 저는 사실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니까 회사 일도 욕 안 먹으면서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이직 준비도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힘들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이 회사를 좀 긴가민가하다, 아리까리하다라고 하다 싶으시면, 자, 판단을 어떻게 내리면 좋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남아. 제가 학생 때 해주신 말인데, 너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제 직업을 결정하든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일을 하면서 너의 가치, 뭐 너의 경험치, 노하우 이런 게 축적되는 일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게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요거를 돈을 버는 행위인지, 이거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생각을 안 해. 시간과 이 나의 뭐 노력이랑 뭐 스트레스, 빡침 요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투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화폐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 단순 교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 시간은 한정이 돼 있는 유한한 자원이고, 요거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만 바꾸는 행위보다는 뭔가 축적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뭐 영업망이라던가, 내가 이 업계에서 어떤 나의 노하우, 나이가 들어서도 나의 이 노하우, 아니면 뭐 나의 뭐 브랜드. 제가 어제 블로그에 썼잖아. 제니퍼 로페즈 50살 돼서도, 50살 돼서도 노가드로 그냥 라이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다. 제니퍼 로페즈라는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50살 돼서도 내가 젊은 애들한테 꿀리지 않고 라이브로 화끈하게 할 수 있다. 그건 제니퍼 로페즈의 그 브랜드 가치를 쌓아놨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 근데 이걸 쌓아놓는 작업이 아니라 그냥 노래 하나 부르고 돈 받고, 노래 하나 부르고 돈 받고, 만약에 이랬으면은 지금의 제일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내가 이 업종에 있을 때, 이거 내가 단순히 시간이랑 돈만 이 등가 교환하는 지금 선상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어떤 무언가 다른 제2의 가치가 한쪽에서는 통장 잔고처럼 축적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서, 단순히 반복되는 일이다라고 하시면은, 교환이 반복되는 일이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현재 그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뭐냐? 인생 전반적인 선택에 따라서 30대 초반, 30살 때 어떤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게 좋냐면,
지금 답지로 보이는 행동, 지금 현 시점에서 답지로 보이는 어떤 선택과 결정이죠. 그게 정말 5년, 10년 뒤에 정답일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잘 생각해봐.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적어놓고 보니까. 그 시점에서 딱 보세요. 내 나이대에서 한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요거를 되게 합리적인 어떤 선택으로 생각한다. 그게 정말 정답일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14년도 초에 했는데 그때 제 회사 동기들 중에 결혼 빨리 한 친구들 점심시간 은행 가면 만나. 대출 창구에서 만나. 대출 그때 뭐 연끌 했겠어요? 2014년도 뭐 이럴 때? 15년도 때? 아니죠. 대출 창구에서 뭐 했냐면 어떤 대출을 받았을까요? 전세 자금 대출 받는다. 전세 대출 받았다. 그게 합리적이었어. 당연하게. 왜 집을 사, 그때? 신혼이면 전세를 시작하는 거지. 그때 약간 제 뇌피셜로는 열에 8명 정도는 진짜 그렇게 갔고, 1명 정도 이때 저같이 약간 이제 좀 이상한 애들이 월세를 산단 말이야. 월세를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좀 뭐 축복받거나 좀 이상한 애들이 그 나머지 1명이 이제 집을 샀단 말이야, 그때.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그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14년도, 15년도가. 그러면 지금 2020년도, 21년 이때 갈 때 이 넘어가는 시즌에서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무난하게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 있죠. 이게 20, 30대 친구들이 지금 하는 게 과연 25년, 30년에도 그래, 정답이었지라고 할 만할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봐요. 지금 약간 남들이 뭐 굳이 뭐 그걸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선택들 중에서 선택지들 중에서 이 모든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개정답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 안에서 개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빚내서 집 사는 거 14년도다 뭐 빚내서 집 사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유튜브를 한다 이런 거 완전 선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를 기르시려고 열심히 좀 갈고 닦으셔가지고 여러분만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돼. 그렇게 했을 때 후회가 없지. 사실은 남들 하는 대로 다 가다 보면은 전 잘 모르겠어요. 자, 3번째. 기본 골격은 좀 갖춰놓는 게 좋습니다. 30살 들어갈 때 기본 골격. 소위 말해서 이 가닥은 딱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어떤 가닥이냐. 내가 너무 길게도 말고 한 5년, 10년 정도 이 30대 때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서 이 캐시플로가 들어오면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 저장을 시켜놓고 어디에 좀 뭐 공격수를 내보낸다거나 이러한 것들 남자분들이 스타크래프트만 했죠. 이런 이 전략, 이 전체적인 맵에서 내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연습장에 한 번만 그려보라고. A4 용지에 그려보라. A4 용지에. A4 용지에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회사 일은 엄청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한 이 그림 같은 건 한 번도 안 그린다.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런 그림은 자주 그려요. 내가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갈 것인가. 그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다. 어차피 세부적인 것들은 뭐 이벤트들, 단발적인 이벤트들은 어차피 대응의 영역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인생은 대응이다 뭐 이러잖아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해서 기본 골격이 없으면 프레임이 안 짜져 있으면 순간순간적으로 이벤트들이 들이닥칩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대응이 안 된다고 제대로. 기본 철학이 없잖아 이게. 근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이 저희 목적지는 일단 출발하고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불안해서 그 비행기 탈 수 있겠냐고. 어디 간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인생을 그렇게 이제 운행하다 보면은 아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프레임을 짜놓고 가는 게 좋다. 어차피 세부적인 건 대응이지만 그래도 그 기본 골격, 철학은 잡고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제가 약간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제 경험, 이런 거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때 절약해야 될 때. 결혼을 제가 30대 하고 30대 초반, 결혼하고 30대 초반, 이때 사실은 돈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결혼한 직후가 돈을 은근히 많이 써. 뭔가 많이 써, 어쨌든. 애기 첫째 태어나면 어쨌든 많이 써. 어떻게 유모차 어떻게 중고를 사, 그죠? 중고 사면 안 되지. 좋은 거 사야지. 뭐 이러면서, 막 카시트. 유모차 일단 뭐 그거 2개만 하더라도 막 100단위가 간다. 어차피 돈 투입될 때가 많은데 이때 사실은 아껴야 됩니다. 이때 아껴야 돼. 그래서 저는 많이 주문 안 해. 이게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 사람. 전 딱 2년 주문한다. 2년 결혼하고 2년 요거 약간 빗장수비 들어가줘야 된다. 빗장수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 요렇게 이제 사는 것도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그 결혼 초반 2년이 전 되게 중요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14, 15, 16년도 초반까지 요 시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십리 원룸에 거주하면서
와이프와 맞벌이로 사실은 집에 별로 있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원룸이든 뭐든 막 잠만 자면 돼, 사실은. 바로 다음날 출근이니까 그 집이 뭐 넓을 필요도 없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갔다면 뭐 집이 막 텅텅 비어 있으니까 가구도 채워놓고 이랬겠죠. 뭐 가구도 사고 이랬으면 답이 없죠. 하지만 저는 빌트인이 되어 있는 그 왕십리 그 원룸에서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하고, 잠만 자고 출근하고, 주말에는 이제 커피숍 가서 와이프랑 커피 하나 시켜놓고 이제 막 책 읽고 이제 선비 노릇을 했지만, 그 안에서는 약간 야망이 있었지. 아,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안 되겠다. 이거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즌에 자만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그때 캐시플로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나 와이프나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현금흐름이 나쁘지 않았어, 사실은. 저희가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는 현금이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희 능력치, 가진 능력치는 보잘것없지만 사실은 쓰지 않았던 거.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그 전세나 이런 걸 들어가지 않고, 큰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원룸에서 독고다이로 이제 가면서 투자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로 돌렸던 거. 그 상황이 사실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 중요하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 뭐냐. 너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말아요. 너무 최악의 상황을 난 가정했었어. 그러니까 막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서 좆되면 어떡하지? 진짜 이렇게 해서 나 진짜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해? 제일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는 거. 근데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하는 건 괜찮지만 매일매일 그 최악의 순간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공격이 안 돼.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천성적으로 어쩔 수 없어. DNA 염기 서열에 적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이게 사람을 계산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안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안 올 수도 있다. 내가 희망을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저희 어떤 아쉬움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서 뭐 회사 잘려갖고 막 백수 돼가지고 막 진짜 왕십리 원룸 그나마 구했는데 원룸도 못 구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은 거기까지 안 해도 된다. 대신에 더 열심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해서 공격적으로, 수비를 단단하게 가드 올리고 수비 걸어 잠그고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30살, 뭐 20대 후반, 뭐 이렇게 되셨으면 세팅을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게 다 얘기해놓고 보니까 지금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야.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고, 40대에도 50대도 그러고, 뭐 모두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 남자봉.